네, 안녕하세요. 테리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건설적인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재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유가 좀 있어서 제가 일단 기존에는 영상 맨날 분석하면 실수하는 영상이나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영상을 좀 찍긴 했는데, 그거는 좀 이제 어쨌든 리뷰하는 형태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좀 포지션별로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해보는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센터백 라인에 대한 빌드업 과정, 빌드업 패스들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센터백이 빌드업을 해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센터백이 공을 잡으면 이렇게 공을 잡고 있으면 크게 패스할 수 있는 방향이나 패스하는 방식이 크게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이드백, 그러니까 사이드백으로 이렇게 이제 풀백이죠. 사이드백으로 전환해서 사이드백으로 공을 주고 공격을 전환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이드 윙으로 공격 전개하는 방식. 사이드 윙은 풀백을 거치지 않고 한 방에 바로 이제 직접적 공격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세 번째는 공을 잡고 미드필더한테 사이드 중앙 또는 수비형 미들한테 전방에 압박을 벗어나게끔 할 수 있는 패스를 넣어주고, 그 압박이 벗어나면 공격을 풀어나가게 하는 중앙 패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킥이 좀 좋은,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종욱이나 아니면 재웅이 같은 이런 친구들이 뒷공간으로 롱패스 또는 윙어로 바로 다이렉트 롱패스, 이런 형태의 패스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갑자기 압박이 들어왔다, 갑자기 막 이렇게 이제 압박이 들어와서 걷어내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지역을 이탈을 해야 될 공간, 방향 전환이죠. 이쪽에 밀집되어 있는 공간을 방향 전환을 해서 방향 전환으로 돌아가는 방향 전환 패스. 이렇게 이제 총 한 3가지 정도, 6가지 정도의 패스 길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성을 하면 사이드, 중앙, 최전방,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가지 형태의 패스가 존재를, 형태가 빌드업 형태가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이드 빌드업인데요. 사이드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센터백이 공을 잡으면 일단 볼을 갈 수 있는 포지셔닝을 볼 때 지금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있죠. 중앙 미들은 다 전방 압박으로 통해서 막혀 있는 상황이고, 패스길이 보이지 않을 때 풀백한테 더 주고, 윙백은 다시 공을 받은 상황에서 윙어나 아니면 미들, 그 미들을 통한 최전방 공격수까지 확인해서 볼 수 있는 이제 오픈으로 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백을 보고, 백이 윙백한테다가 주고 다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패스를 하고 나면 공격수들이 압박을 가거든요. 그러면 또 이 공격수는 이 공격을 받는다 치면, 이렇게 됐을 때 센터백 자체가 요 길로 막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벗어나서 이 공간을 벌리고 이 공간에 다시 받아서 다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연계가 될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를 한번 봤더니 저희가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이건 이제 우노랑 할 때의 빌드업 과정입니다. 우노랑 할 때 빌드업 과정에서 골키퍼한테 패스를 해주고요. 자, 여기서 압박이 들어오죠. 압박이 들어오는데 지금 중앙 미들에는 당연히 이제 요 2명이 있지만 이 한 명 때문에 이 2명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오픈 찬스를 난 이 공간은 다 윙백인
선수가 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지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전달해서, 자 여기서도 조금 아쉬운 점은 일단 윙백이 내려오면 당연히 이제 다 딸려서 내려올 수밖에 없긴 한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윙백이 좀 더 위에 있었으면 저희 윙어도 한 요쯤에 있어서 최전방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인데, 거기 그런 부분이 살짝 아쉽지만 어쨌든 공격 전환은 사이드에서 가고,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가 이 수비수를 달고 내려오고, 미드필드가 이 중앙 공격수를 달고 들어오기 때문에 가운데 이제 사실은 공간이 나는 형태인 거를 감안을 한다면, 아까 영상에서 이 파워포인트에서 보셨지만 전달을 해주고 압박이 들어오면 이 선수의 압박이 먼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선수들이 미리 이렇게 공간으로, 이 움직인 공간으로 이렇게 가주는 역할이 된다고 하면, 이때 이제 보이는 사이길로 가던 이 윙한테 주고 리턴 받아서 3자 패스로 연동하던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일반적인 이제 빌드업 할 때 이렇게 통상적으로 빌드업 하면, 자 여기서 가운데까지는 와서 다행히 공격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갔고요. 다시 미드필더에서 다 반대 전환으로 이제 이렇게 킥이 나가죠. 근데 이제 조금 짧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좀 짧으니까 이제 위험한 과정이 됐고, 다시 이제 벌려주면서, 이 공간으로 벌려주면서 다시 여기서도 이제 빌드업 과정인데, 이 빌드업에서도 공간을 뛰어나가는 선수라, 여기 이제 앞에 선수가 있지만 이제 조금 침착성이 떨어진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빌드업 과정에서는 사이드로 먼저 나가려고 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빌드업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빌드업 과정으로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이드 윙어가 이제 바로 전개하는 이런 패스였죠. 자 그런 거는 어떤 형태였었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재용이가 이제 센터백인데, 센터백에서 바로 이제 사실은 윙백이 한 요 정도 위치로, 윙백이 사실은 한 여기 위치가 아니라 한 요 정도 위치에 있었으면 요렇게도 패스가 됐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바로 압박이 없다 보니까 센터백에 여유가 생기니까 바로 전방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패스를 넣어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로 이렇게 이제 그라운드 패스라고 해서, 자 저희가 이제 약간의 그 패스 기본 중에 지금 제가 이제 써놓기는 했는데, 요 노란색으로 가는 경우는 그라운드 패스라고 해서 약간 낮게 바닥에 깔려서 가는 패스들, 안전하게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패스들을 지시한 거였고요. 이렇게 점선으로 된 거는 롱킥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롱볼로 던져서 가려고 하는 패스들, 그런 패스들이 이제 존재할 때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자 노란색으로 패스줄이 나가면 실제 이 받는 대상들은, 뭐 윙백이나 윙어가 받는 대상들은 이런 회색 선으로 해서 이제 자기의 옵션이죠. 공격 옵션들을, 패스 옵션들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미들과 윙어에 해당되는 부분들로 잘 옮겨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경우 윙어가 1차순, 2차순으로 중앙 미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센터백이 윙어한테 바로 전달을 했고요. 자, 윙어가 전달을 해서 다시 미드필더가 받으러 오면서 원투가 되겠죠. 자, 원투 패스인데 살짝 주고 다시 뒤에서 다시, 자, 요런 경우 같은 경우도 투 미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강이 되고 다시 달려 들어가서 전방 공격을 할 수 있는 전개를 만들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중앙 센터백이 먼저 잡고 전방 벌리고 있는 윙어를 보고 그라운드 패스를 해주고요. 그라운드 패스를 받은 수비형 미들과 공격형 미들이 양쪽으로 동작을 들어왔고 바로 뛰어 들어가는 공간으로 패스를 전개하는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패스를 기준으로 간 공격의 전환 패스들이고요. 그래서 받아서 방금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 윙어가 다시 뒷공간으로 이런 식으로 이 공간 패스를 하게끔, 뛰어 들어가는 공간 패스를 하게끔 전달해 준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겠는데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중앙 빌드업입니다. 중앙 빌드업은 센터백이 기본적인 공격수, 상대 공격수 사이길 여기야 6번과 8번의 사이길 내지는 5번과 9번의 사이길,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길 패스를 통해서 저희 쪽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한테 패스를 가는 것이 가장 나이스한 공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 이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이 지역은 굉장히 이제 위험 지역 내지는 경합 사항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전방 공격수도 살짝 뒤로만 물렀으면 바로 압박을 가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지금 상대편에 있는 미드필더 자원들도 이 공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대부분이 실수하는 케이스가 제일 많죠. 왜냐면 패스길은 가장 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번 동작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동작을 돌리다 보면 대부분 미스 나서 6번, 7번한테 뺏기거나 압박에 뺏겨서 다시 역습을 맞는 케이스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센터백이 천천히 올리다가 수비형 미들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공격형 미들로 바로 던져주는 상황입니다. 그럼 공격형 미들이 수비형 미들과 주고받는 형태의 원투 패스 형태가 일어나고, 이게 이제 3자 패스로 일어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처음에 공격형 미드필더에게 공이 가고 공격형 미드필더가 리턴 패스를 해준과 동시에 이제 이 리턴 패스를 받은 5번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실제 전방에 해당되는 패스들이 이제 직접 그 3자 패스 형태처럼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는 형태를 제공을 하게끔 가는 이제 포지션, 3자 패스 포지션이 나오는 형태로 이제 가는 게 가장 깔끔한 패스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센터백이 수미로 이렇게 주는 형태보다는 공격형으로 이제 사이길로 줘서 전달해 주거나, 그래서 이 사이길에 있는 공격형 미들이 리턴 패스를 하더라도 이렇게 수비형 미들로 리턴 패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으로 가는 게 가장 좀 안전한 패스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패스가 아닐까. 그리고 만약 수비형 미들로 패스가 바뀐다고 하면 사이드백이 이제 올라오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사이드백이 올라오거나 사이드백이 뒤에서 공간을 잡아주거나 하는 패스로 해서 이런 공간을 이제 장악하는 수적 우위를 보이는 이런 패스를 이제 선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패스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공을 저희가 이제 수비를 하고 수비를 성공을 했죠. 여기서 센터백이 이제 수비를 성공을 해서 커트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상태에서 빌드업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사이드로 가기에는 한 선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가운데 사이길로 가야 되는데 현재는 사이길이 보이는 게 이
수비수들이 다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길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아니면 여기 있는 공간을 사이길로 봐서 이 밀집 지역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경희가 가운데로 사이길을 굉장히 잘 줬고요. 그래서 이 전방에 해당되는 공간이 확 보였기 때문에 다시 윙어가 우측으로 빠지는 센터포드를 통해서 받고, 다시 센터포드는 다시 또 뒤쪽, 센터포드가 뒤쪽으로 이제 다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플레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또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서 자 센터백과 윙백이 다 뒤로 물러난 상황이죠. 상황에서 센터백이 공을 잡고, 자 사실은 이제 이게 정호가 이제 숨인데 센터백 역할로 이제 내려왔죠. 중간 라볼페아나처럼 밑으로 내려와서 하고 있고, 한 명이 이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인데 요 사이 길에 지금 이렇게 이제 받으러 오는 공격형 미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이제 돌아서는 공간에서 딱 받자마자 미들과 미들의 각각 그 공간 사이에 있는 이제 저희 수적 싸움에서 저희가 우위를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 뭐 반대로 길이 있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우선은 이 공간에서 굉장히 잘 지키고 지민이가 이제 끌고 들어가는 상황, 윙이 다시 그 길로 가주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이런 형태로 한 번의 패스로 지금 사실은 여기서 가볍지만 한 번의 패스로 이 5명에 해당되는 공격진이죠. 상대의 공격진을 다 무너뜨린 거거든요. 이렇게 사이길로 해서 공격 수미한테 공미한테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주면서 공격 전환을 하는 이런 패스들, 굉장히 좋은 패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방 공격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밀집 지역보다는 약간의 사이드랑 스페이스 공간에 있는, 제가 이제 이 노란 스페이스를 왜 이렇게 썼냐면 사실은 이제 사실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되는 스페이스들이 이제 저희는 보통 하프 스페이스라고 하죠. 그 수비진 사이랑 수비진 그 포인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창출이 가장 공격의 키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는 요소가 이런 하프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이런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 위치한 사람이 사실은 이제 5번은 수비형 미들이기 때문에 좀 데드 스페이스고요. 7번과 6번이 이제 보통 저희가 공격형 미들이 쓰는 자리가 보통 하프 스페이스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 첫째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간을 창출해서 넣고, 측면이나 전방이나 좌우측면 윙으로를 통해서 공격을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빌드업 과정을 갖는 게 중앙 빌드업 이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앙 패턴 빌드업을 봤으면 이제 그 롱패스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롱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센터백이 이제 공을 잡았죠. 공을 잡다가 이제 재민 같은 경우는 윙어한테 바로 이제 롱패스는 지금 이제 사실은 정확성도 좀 그렇고 받는 사람의 리시브가 다시 또 리바운드 볼로 잡힐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공간에서의 롱패스는 좋은데, 이렇게 이제 조금 부정확한 롱패스가 확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방향 전환을 하거나 할 때 이제 그런 롱패스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롱패스를 보시면 재영이가 후방에서 볼을 잡아서 다시 잡죠. 그리고 다시 킥을 차기 시작하면 이제 이 뒷공간에 해당되는 공간으로 이제 뛸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앞에 사람들의 몫이고요.
앞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뛰겠구나 하고 이제 차는 벌써 모션이 벌써 많이 좀 롱타임으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을 하고 저희 쪽에서 공격진에서는 벌써 이제 이 뒷공간에 롱패스가 올 것이다 라고, 전방 패스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지금 이제 공이 발사하고 공이 먼저 뜨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늦었기 때문에 이제 공간이 뒤쪽으로 났고요. 다 하지만 잘 받아서 미들에다가 전방을 했고, 다시 미들을 한 다음에 미들이 받은 자리를 다시 윙어 자리로 공격으로 들어가서 네, 저렇게 이제 공격 전개를 한다는 거. 그래서 최전방 공격의 형태를 이제 이런 형태로 가죠.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지금이가 던져준 자리를 용빈이가 윙어가 받아서 미드필드한테다가 전달을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스루 패스를 가든지 전방 공격 내지는 요 스페이스 공간으로 이제 전달을 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센터백의 전방으로 보내거나 내지는 윙어로 롱패스를 가는 경우, 그리고 하나의 또 롱패스는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최전방이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 이제 저희가 수비가 경합하는 지역들이 있죠. 상대편 공격의 압박이랑 우리 쪽 수비가 경합하는 지역이 있었을 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공을 차고 들어왔을 때 하나를 건너 칩샷이죠. 칩슛처럼 살짝 건너서 패스를 해주고, 그 패스를 떨군 거를 미드필더가 잡아서 다시 중앙에서 잡아서 미들 역할을 하고, 다시 이 공간을 확인을 하고 반대편 전환이나 내지는 윙 전환으로 가면, 자 여기서 잡아서 다시 공격을 전환을 하거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전방 롱패스를 시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경기의 예를 한번 볼까요? 다른 경기의 예를 보면 이거는 이제 저희 자체 경기일 때인데, 자 센터백이 건우죠. 건우가 윙백으로 주고요. 윙백이 이제 몰고 올라가면서 사이드백 사이드 빌드업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다시 뒷공간 하프 스페이스로 이제 넣어주는 이런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차분하게 한쪽 사이드로 해서 완벽하게 가고, 다시 사이드가 막히면 중앙 미드필드를 거쳐서 공간으로 해서 전달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이제 취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 가는 경우는, 자 여기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아쉬운 거는 사이드 빌드업을 통해서 건우가 지민이한테 줬고, 지민이가 다시 압박이 심하니까 이렇게 압박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건우가 이렇게 각을 좁히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뒤로 패스를 해줬는데, 사실은 패스를 해주고 건우는 좀 더 이렇게 여기서 패스를 하고 나서 뒤쪽 공간으로 이렇게 걸러져 있어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이 따라오는 공간이 갭이 길죠. 이렇게 따라오는 공간이 길기 때문에 패스를 해주고 벌려서 센터백이 벌려서 이제 이 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이제 여기까지 가버리니까 급한 마음에 여기서 다시 이제 킥으로 이렇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바로 걷어낼 수 있거나 뒷공간으로 빵 찰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두 사이드로
앞폭으로 빌드업을 하고 사이드 빌드업이 실패할 경우에 앞폭 전방 빌드업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형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건우가 전방 빌드업을 바로 진행을 했고요. 윙어가 뒷공간 하프 스페이스 공간은 그대로 떨어지죠. 그거를 성화가 스피드로 그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뛰어 들어가면서 좋은 공격을 보여줬던 예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요 하프 스페이스에 공이 떨어지면 윙어들이 그냥 요 화살표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죠. 쭉 따라가서 이 공간에서 바로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역할로 이제 바로 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하프 스페이스에 해당되는 위치로 공을 어떻게 떨궈 주느냐, 어떻게 운반해서 가지고 가느냐도 하나의 이제 빌드업 과정 중에 하나죠. 미드필더도 마찬가지로 키패스를 할 때 저희가 뭐 센터포드가 여기 있으면 센터포드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드필더가 공을 잡고 이 하프 스페이스로 공을 넣어주고, 그러면 누구랑 경합을 하느냐, 저희가 수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윙어랑 공격수가 경합을 해서 이 공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수비수들은 굉장히 1대1로 막기가 힘들거든요. 공격수를 1대1로 막기는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경합되는 공간으로 수적 우위를 가지고 공격이 들어가야 가장 좋은 공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포지션을 또 한번 보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뒷공간 줬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걸까요? 자, 보시면, 자, 반대 전환.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영준이 같은데, 영준이가 압박하는 지금 요 거의 한 6명, 7명에 대한 부분들이 다 몰려있는 구간이었죠. 자,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 패스길이 정확하게 안 보였는지 앞에 다 막고 있다고, 차단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반대 전환,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죠. 반대 전환으로 이렇게 롱킥으로 요 한 명, 수비수는 한 명 있고 반대전을 할 때 미들과 윙어가 오버랩을 포함해서 2명씩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판단으로 이렇게 반대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격 전개 방식이었고요.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센터백을 할 때도 내가 어떤 형태로 센터백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내지는 이런 식으로 전방 진행을 할 때 한 번씩 이제 단계별로 나는 지금 사이드로 갈 것이냐, 중앙으로 갈 것이냐, 전방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좀 체킹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다 보면 좀 더 재미있는 센터백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르시는, 이제 매번 뭐 수비수는 골 먹고 실수하면 욕만 먹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자기가 빌드업을 추구하는 방식이 나는 사이드를 난 좋아해. 그러면 미리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한테 가서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좀 올라가 있어, 내지는 내가 받을 때 네가 밑으로 내려와 줬으면 좋겠어, 이런 한마디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이제 좋은 역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제 오늘 한번 센터백이라는 라인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센터백이 취할 수 있는 빌드업 3가지 방식인 사이드 빌드업, 중앙 빌드업, 최전방 빌드업을 통해서 좀 더 재밌는 축구, 뭐 자기 성향이 있겠죠. 최전방 킥이 좋아, 그러면 영준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난 킥이 좋으니까 내가 받으면 너 긴장하고 윙어가 받을 준비해, 센터포드가 받을 준비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난 중앙 빌드업이 좀 좋아, 그러면 짧게 갈 거니 수비와 수비수 사이로 움직여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준비해 준 상태로 전방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하고요. 나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사이로 하기 힘들어, 나는 사이드백으로 해줄 테니까 내가 공을 잡고 있는 상황이면 윙백 네가 약간 올라가면서 벌려줘, 그래서 공간을 수비수를 끌고 가죠, 내가 편해지게. 자, 한 명이
가면 이 선수를 막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당연히 편해지기 마련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벌려서 가면 다시 또 윙백이 뭐 올라간다고 치면 윙어가 좁혀서 이 공간을 서로 스위칭하는 거죠. 스위칭을 하면서 공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빌드업 과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시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가끔 이제 윙 쓰거나 윙백 쓰면 민호나 건우 뭐 이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 뭐 오버랩 잘하는 친구들은 제가 앞으로 또 떠줄 때 윙으로 바로 전달을 해준다거나 이런 게임을 만드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서 이런 빌드업, 세 가지 빌드업 형태를 6가지의 패스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게임을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저희가 이제 자체 경기가 아니라 매치로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얘기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